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외도 이런 것으로 이혼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증거 수집을 하시면서 그걸 제출하는데, 여기서 이제 불법으로 수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경우에 이제 형사처벌을 감수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형사처벌을 돼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왜냐면 너무 화가 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도청 장치를 해놓는다라든가, 아니면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몰래 치고 들어가서 그 부분을 증거로 채취해서 낸다던가, 물론 이제 유책 배우자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끝까지 다퉈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 재산 분할이나 다른 이슈 때문에 다툼이 치열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이 형사로 또 고소가 당하셔서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재산 분할에서 좀 어느 정도 양보를 한다던가, 그런 불리한 협상의 위치에 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특히 조사를 받으러 가시게 됐을 때 내가 그것을 우연히 열려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라든가,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시는 것도 필요하죠. 보통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 이혼을 염두에 두신다라고 할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떼어두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 가정폭력이라고 할 경우에는 112에 신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신고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듣고 사건 메모를 해서 보관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신고사실 증명원, 거기에 언제 출동을 했었고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객관적인 증거로 수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나는 이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나는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일기들이 좀 이렇게 써놓은 게 있다면, 그것과 함께 같이 낸다면 그 상황과 여러 가지 혼인 파탄 사유에 대한 입증이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도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이다 라는 부분을 염두에 꼭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감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이길 수 있고, 재산 분할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혼도 될 수가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양육비나 양육권도 다 지킬 수가 있는 것이어서, 이런 거는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증거 수집의 방법이나 입증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